지수함수부터 보시면 얘는 말 그대로 지수식을 이용한 함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y는 a의 x제곱이라는 식의 형태로 나오는 걸 우리는 지수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쌤이 이제 쌤 수업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진 않았는데, 쌤은 함수라는 것을 새롭게 공부를 할 때는 함수가 갖고 있는 개별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그거를 좀 중심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뭐 2차 함수는 뭐 예를 들어서 쌤이 강조했던 것처럼 맨날 대칭성 맨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수함수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뭘까? 로그 함수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데, 자, 요거를 하나 적어 볼게요. 지수함수가 갖고 있는 특징을 파악할 때는 첫 번째, 여러분들은 정의역, 치역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정의역, 치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정점이라는 개념이 나올 거고요. 세 번째는 점근선이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네 번째는 증가, 감소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도형의 이동의 측면에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공부하시면 지수로그 함수는 됩니다. 이게 지수로그 함수가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메모를 좀 해두세요. 항상 어떤 그래프를 해석을 할 때 요 5개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이 5개를 가지고 결국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뜻이야. 알겠니? 그러면은 요 각각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죠. 그런 거를 살펴보면서 자, 좀 보도록 할 텐데, 자, 쌤이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간단하게. 자, 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런 식으로 가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 치면, 자, 0을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냐? 1이 나오고요.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2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2를 대입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이렇게 올라가서 4라고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나올 거냐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제 2분의 1 정도라고 해서 요쯤에 점이 찍힐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정도를 대입하면 요거보다 살짝 작으니까 4분의 1 정도라는 값이 이렇게 찍힐 거야.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선을 쭉 이어보면, 이렇게 쭉 이어보면 기본적인 그래프의 개형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된다는 충분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걸 좀 볼게요. 이제 첫 번째, 지수함수의 정의역은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지수함수는 x자리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상관이 없죠. 즉, 양수를 대입해도 상관이 없고 음수를 대입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수함수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다라는 게 첫 번째고, 자, 근데 반대로 치역이 뭐야? y값이죠. 함수값들의 집합. 그럼 함수값들의 집합은 얘는 반드시 무슨 값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정점이라는 개념인데, 이 정점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정점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지수함수에서는 밑에 관계 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라는 뜻이에요. 정점은. 자, 지수함수에서 말하는 정점이라는 것은 밑에 관계 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는 a의 x제곱이라는 요런 함수가 있을 때 요 a 자리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든 간에 만약에 x가 0이라면, 요 값이 0이 된다면 무조건 y값은 얼마가 나올 거냐? 1이라는 값이 나올 수밖에 없죠. a에 뭐가 들어가면? 그럼 여기 2가 들어가도 3이 들어가도 4가 들어가도 전부 다 1이라는 값밖에 안 나오죠. 0제곱을 하게 되면, 따라서 이 그래프의 정점의 좌표는 0,1이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함수가 저렇게 y는 2의 x제곱이라고 예쁘게 아주 간단한 식만 나오지는 않겠죠. 조금 더 복잡한 애들이 나올 거거든. 뭐 대표적으로 이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한 그래프들이. 자, 그래서 정점을 좀 빨리 찾는 거를 정리를 해줄게요. 자, 요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점을 빨리 찾으실 때는 어떻게 공부하시면 되냐면 지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바로 x좌표예요. 정점의 x좌표. 그리고 그 x값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 있죠. 그때의 y값을 우리는 y좌표라고 써주면 정점을 그냥 식만 보고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지수를 0으로 만드는 x값, 컴마 그때의 y값이에요. 됐니? 자, 그럼 이걸 적용시키면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y는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1이다. 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치면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바로 찾으세요. 얼마? 2죠. 그죠?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2. 그러면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여기다 2를 대입하면 2의 0제곱이 돼서 1이 되죠? 그러면 여기다 1 더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y값은 2가 나와서 정점의 좌표는 2,2다. 이렇게 바로 찾아버리면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다음에 세 번째 갑니다. 점근선이에요. 자, 점근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학하에서 배우죠. 처음에. 수학하에서 뭐라고 배우냐면 한없이 가까워지기는 하지만 만나지는 않는 선이다 정도로 이해를 해. 그치? 근데 이게 나중에 수투 쪽에서 우리 함수의 극한 했잖아요. 함수의 극한에서는 뭐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혹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혹은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질 때의 함수의 극한 값을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자,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의 점근선은 뭐냐면 자, y는 2의 x제곱입니다. 그러면은 그래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가죠? 그죠? 그럼 이런 식으로 가는 그래프는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얘는 그냥 y는 0 정도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수함수는 어떤 점근선을 갖냐면 가로 점근선을 갖는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가로 점근선을 갖는다. 자, 그러면 얘도 기본형 말고 일반적인 모양에서 빨리 찾는 방법이 있어요. 빨리 찾는 방법은 뭐냐면 자, 만약에 y는 a에 x-k 더하기 p 더하기 q꼴이다 라고 이렇게 주어지는 지수함수 형태가 있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요 q라는 문자 있죠? 요 q라는 문자가 바로 점근선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q라는 거를 그대로 갖다가 y는 q라고 써주면 얘가 바로 점근선의 방정식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된다는 거. 식만 보고도 이제 순간순간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증가감소인데요. 자, y는 a의 x제곱이라는 형태가 있을 때 잘 봐. a라는 값이 밑이 만약에 1보다 크다면 밑의 값이 1보다 크다면 우리는 요 함수 fx라는 함수는 증가함수다 라고 이름을 붙여요. 증가함수. 근데 어떤 책들은 보면 요 앞에 이런 말이 붙어 있거든. 단조라는 말이 붙어요. 단조 증가함수다 뭐 이런 말이 붙어 있는 책들이 몇몇 참고서들이 있어요. 단조 증가라는 뜻은 뭐냐면 얘는 증감이 바뀌지 않는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즉 한 번 증가하기 시작하면 계속 증가만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한 번 감소하기 시작하면 계속 감소만 하는 함수. 이게 지수함수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반대로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면 이제는 뭐 2분의 1 같은 숫자들이겠죠? 그럼 그때는 fx라는 함수는 똑같이 단조 감소 함수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감소 함수. 됐나요? 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로그 함수를 해석하는 툴이에요. 도구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정의역과 치역을 중심으로 볼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정점이라는 걸 볼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점근선이라는 개념을 확인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밑의 범위에 따라서 증가와 감소가 달라진다라는 것까지. 오케이. 자,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거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거. 이제는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을 볼 건데,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 첫 번째. 평행 이동을 보면, 평행 이동이라는 것의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그래프의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평행 이동은 그래프의 모양 자체는 그대로 간다라는 게 포인트지. 그래서 평행 이동을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뭐가 바뀐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얘는 치역이 바뀔 거고요, 정점의 좌표가 바뀌고요, 점근선이 바뀐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돼요. 평행 이동을 하면. 알겠죠? 평행 이동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의 값이 바뀐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근데 사실 평행 이동은 그다지 어렵지는 않은데 중요한 건 대칭 이동인데요. 대칭 이동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쌤이 지수함수가 가질 수 있는 그래프의 모양을 정리해 줄 건데, 그 모양은 총 4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4가지. 그래서 이 4가지에 해당되는 거를 하나 그림을 그려 놓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좌표평면이 있고요. 자, 가장 기준이 되는 거를 먼저 그려볼게. 가장 기준이 되는 걸 하얀색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놓고 요 함수를 쌤이 y는 2의 x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자,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야. 그럼 잘 봐.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기준점으로 삼고 얘를 x축과 y축과 원점으로 대칭을 이동을 각각 시키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시게 되면 y축부터 대칭을 시켜볼게요. 자, y축을 대칭을 시키면 얘가 어떤 식의 그래프가 나오냐면 이런 모양의 노란색 그래프 형태가 나오겠죠. 자, 근데 우리가 y는 2의 x제곱이라는 함수를 y축으로 대칭을 시킨다 라는 얘기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는 뜻이 돼서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이렇게까지 정리가 가능할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것은 지수법칙을 쓰면 얘는 2분의 1의 x제곱에 해당이 되는 값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이번에는 요 그래프를요, 이렇게 가서 x축 대칭을 시킨 거예요. 자, 그럼 x축 대칭을 시키면 식이 어떻게 나오냐?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이라고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지수식 앞에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붙게 됩니다. 부호가 바뀌겠죠. y값의 부호가 바뀐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원점 대칭한 형태죠. 원점 대칭한 형태는 그래프가 이렇게 보라색처럼 그려지는 이런 함수의 형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떤 식이 되냐면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래프의 모양을 따지실 때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요 앞에 부호와 그 다음에 요 앞에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확인만 해주시면 총 4가지 경우가 생기겠죠. 그 4가지 경우에 대한 모양이 요렇게 나온다는 것을 머릿속에 그림만 그려놓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식을 보고 그래프를 충분히 그릴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종합을 할게요. 그럼 이게 종합을 해서 결국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럼 빨리 그리는 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거거든. 그 그래프를 빨리 그리는 거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면 잘 봐. y는 쌤이 만약에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 빼기 1 정도다라고 이렇게 식을 잡았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의 그래프는 어떤 식의 개형, 대략적인 모양을 갖고 있을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면 자, 좌표평면 그려보고 갑니다. 정점부터 찾아요. 정점이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이죠? 그러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정도. 이렇게 체크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이 값 전체가 뭐가 되냐면 0이 됩니다. 그럼 0이 되니까 여기의 값이 얼마가 돼요? 아, 0이 아니죠. 미안. 마이너스 1이 되죠. 얘가 0이, 요게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이 만나서 마이너스 2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정점의 좌표는 어디로 나오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요 점이 바로 정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근선은 쌤이 어디 보라 그랬어요? 여기 보라 그랬죠, 요거. 요 숫자가 바로 점근선의 방정식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점근선이니까 점근선은 보통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렇게까지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양, 마지막으로 확인해보면 모양은 여기에만 마이너스가 붙었고 요 앞에는 마이너스가 안 붙었죠.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떤 거예요? 주황색에 해당되는 그래프겠죠. 그지? 그럼 주황색에 해당되는 그래프니까 요 점을 지나면서 모양은 이런 모양이 나오게끔 그래프를 그려주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지수함수 그래프의 그래프를 최대한 빨리 그리는 방법입니다. 식만 보고도. 오케이? 됐지?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자유자재로 그려져야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프를 주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요거 하나 해보자. 자, 한번 그려봐 대충. 쌤이 식 써주는 거. 요거 그래프 한번 그려보세요. 조식 그래프. 자, 정점 얼마예요? 정점은 1, 마이너스 2. 그죠? 1, 마이너스 2. 그럼 여기 1쯤 잡고 마이너스 2면 요쯤 잡아서 이렇게 체크해 두시고 점근선은요? 네, 마이너스 3이겠죠. 마이너스 3. 한 칸 더 내려오면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놓고 여기 마이너스 4. 그죠? 그 다음에 모양. 여기에만 마이너스가 붙었네요. 그러면은 저기 모양 중에서 노란색 그래프에 해당되는 친구가 될 테니까 요 점을 지나고 여기에 가까워지면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요거 좀 그릴 때 요거까지 확인하면 좋아. y절편이 얼마니? 마이너스 얼마? 1이죠. 마이너스 1이죠. 왜? x자리에 0을 대입하는 게 y절편이죠? 그럼 x자리에 0을 대입하시면은 2가 되니까 마이너스 3이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정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따가 뒤쪽에서 문제 풀어보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지수함수 그래프가 뭐 예를 들어서 2, 4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때 판단하는 기준이 y절편을 갖고 판단하기 때문에 좀 정확한 그래프를 그리려면 절편까지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은 어떤 식이 되냐? 이런 모양의 지수함수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 정도로 정리를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자, 쌤이 정리한 게 이제 그래서 42와 43에 대한 내용을 쭉 정리를 한 거예요. 오케이? 근데 종합적으로 이제 그래프라는 것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우리가 그럼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좀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4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그나마 좀 보시면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지수함수의 성질에서 괄호 1번만 별표 하나 쳐주세요. 괄호 1번만. 괄호 1번만.
오케이. 그것만 별표 하나 쳐두시고요. 그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그 식을 만족하는 게 괄호 1번 옆에다가 필기해놔. 괄호 1번 옆에다가 걔를 지수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수법칙. 우리가 배웠던 지수법칙.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의 2제곱 곱하기 a의 3제곱을 하면 우리는 a의 5제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지수법칙이라고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걔는 좋습니다. 자, 고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쌤이랑은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볼 거냐. 45페이지에 보시면 유형 26번이 있을 거예요. 자, 유형 26번부터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 2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세요. 자, 유형 26번을 보시면 얘는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했죠. 그러면은 평행이동식을 그대로 대입하면 x-m제곱 플러스 n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써주시면 되니까 요 자리에다가 지금 1,13이라는 것과 뭘 대입한 거야?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요거를 대입한 게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x자리에 1 대입하고 y자리에 13을 대입하면 얘는 13이 2에 1 플러스 m 플러스 n이다 라고 이렇게 써질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요 2 마이너스 2 플러스 빼기죠. 빼기 m 정도다. 여기가 왜? 이렇게 써지겠죠? 되네? 이렇게 써지고 여기가 플러스 n이다까지 이렇게. 그래서 두 개 연립해서 m값, n값만 찾아주면 답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 오케이? 그럼 위에 거 뺀 다음에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46페이지에 유형 27번 보세요. 자, 46페이지에 유형 27번 보면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가 있을 거예요. y는 2에 x-2제곱 빼기 1이라는 지수함수가 주어졌을 때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지? 자, 그거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문제에서 y는 2에 x-2 제곱 그 다음에 빼기 1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있죠? 자, 그럼 요거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면 얘는 이렇게 그려놓고 정점의 좌표가 얼마가 되냐면 2, 얼마? 0이라는 점이 될 거예요. 2,0. 그래서 요 점을 지난다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점근선의 방정식은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1 정도다 라고 해서 요렇게 마이너스 1이다 그려지겠지? 그지? 그러면은 모양 자체는 둘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냥 그려보시면 얘가 이런 모양의 지수함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기억본부터 볼게요. 1번.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하냐 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여기 봐봐. 얘가 x의 값이 이렇게 증가해. y 값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그래서 플러스 개념이지. 그지? 그래서 증가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은 맞고요. 자, 2번 보세요. 그래프는 제 4사분면을 지난다, 지나지 않는다?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근데 봐봐. 그림상에서 1, 2, 3, 4잖아. 4사분면 지나 안 지나? 지나죠. 틀렸네요. 답이 2번. 나머지는 이제 3번, 4번, 5번은 다 맞는 얘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1대1 함수 나와 있죠. 1대1 함수 어디서 배웠어요? 2학기 때 배웠죠. 수학하에서. 1대1 함수 옆에다 써놔. 1대1 함수 말고 또 배웠는데 뭐 배웠었어? 1대1 대응 배웠죠. 1대1 대응은 무슨 함수의 존재 조건? 역함수. 그죠? 역함수의 존재 조건. 수학하에서 배웠던 거? 그죠? 지수함수는 써두세요. 모든 지수함수는 1대1 대응입니다. 모든 지수함수는 1대1 대응이에요. 따라서 뭐가 존재해요? 역함수가 존재해요. 자, 모든 지수함수는 1대1 대응인 함수야.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해. 그럼 그 역함수가 뭘까? 로그 함수예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근데 로그 함수가 지수 함수의 역함수야. 그래서 두 개가 세트라는 거예요, 항상. 알겠지? 그리고 얘들아 생각을 해봐. 문제가 지수 함수만 따로, 로그 함수만 따로 이렇게 나올까? 아니에요. 같이 나와요. 같이 나와요, 무조건. 그러니까 아주 쉬운 문제를 제외하고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풀다 보면 지수 함수, 로그 함수가 같이 물어봐요, 한 문제 안에서. 그래서 그냥 폭넓게 같이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공부할 때는. 알겠죠? 네, 그 정도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71번 보세요. 71번. 자, 71번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래프의 이제 폭과 관련된 얘기인데 정확히는 이제 여기다가는 요거 하나만 매부해 둘게요. 어떤 지수함수 그래프가 y축과 가까워진다라는 거. 자, 요런 개념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근데 요거는 쌤이 요렇게 좀 정리해 줄게. 거기 여백에다가 하나 좀 보면 쌤이 두 함수를 그릴 거거든? 두 함수를 그릴 건데 자, 여기 1 이렇게 잡고 이 정도 잡고 치면 보세요. 쌤이 먼저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릴게요.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와서 1일 때 2를 지나죠? 그죠? 그러면은 1일 때는 여기는 2분의 1을 지나고 그럼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됐나요? 자, 이게 y는 2의 x제곱이야. 그럼 잘 봐. 현수 졸리다. 어휴, 피곤하다. 자, 이번에는 쌤이 뭘 그릴 거냐면 3의 x제곱 그래프를 그릴게요. 그럼 3의 x제곱 그래프는 1일 때 어딜 지나? 3을 지나지. 0일 때 뭘 지나? 똑같이 1을 지나. 똑같이 1 지나? 정점이니까. 근데 뭘 지나? 그 다음에 1일 때 3분의 1을 지나요.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 그럼 요게 y는 3의 x제곱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결론은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 거. 첫 번째, 연두색 그래프랑 주황색 그래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y축에 가까워요? 연두색이 더 가깝다고 얘기하죠? 그죠? 아, 그러면 이런 얘기야. 밑의 절대값이 뭐 할수록? 클수록. y축에 더 가깝다. 라는 말은 절반만 맞아요. 절반만 맞아요. 언제만 맞냐? a가 1보다 클 때만. 즉 밑이 1보다 클 때만. 왜 그러냐면 이 그래프를 얘들아 그대로 대칭이동을 y축으로 시킨다고 해보면 그대로 대칭이동을 y축으로 시키면 이번엔 이쪽에다 그려볼게. 다른 색깔로. 자, 똑같이 도도도도도 마이너스 1일 때죠. 그럼 얘부터 대칭 이동시킬게요. 3의 x제곱부터. 그럼 3의 x제곱을 1로 대칭을 시켜.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누가 나와? 3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0을 대입했을 때 여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요쯤에 3분의 1을 지나겠죠. 그래서 노란색 그래프 보시면 이렇게 지나는 그래프가 그려지고 이 노란색 그래프가 바로 y는 3의 마이너스 x제곱인데 요거를 좀 바꿔보면 3분의 1의 x제곱이죠. 그죠잉?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얘를 대칭 이동시키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를 지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도 대칭 이동되면 1을 지날 때 얼마를 지나는 거야? 1을 지날 때 2분의 1 정도를 지나겠지? 그러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 이렇게 보라색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럼 이 보라색 그래프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인데 이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얼마예요? 2분의 1의 x제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2분의 1이랑 3분의 1 중에 누가 더 절대값이 커요? 2분의 1. 그지? 2분의 1. 근데 노란색이랑 보라색 중에 누가 더 가까워요? 노란색이 더 가깝죠. 이거 안 맞죠. 그래서 잘 봐. 밑이 1보다 클 때는 절대값이 클수록, 그러면 반대로 밑의 절대값이 뭐 할수록? 작을수록 y축에 가깝다는 언제?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이게 이제 첫 번째 얘기. 됐나요? 그럼 요걸 알고 있으면 71번 문제가 금방 해결이 되겠죠. 그지? A랑 B라는 걸 가지고. 자,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설명하려고 한 거야. 두 번째. 자, 여기 보시오. 우리 이 점을 무슨 점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 점. 정점이죠. 정점. 그죠? 잘 보세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와 3의 x제곱의 그래프를 비교할게. 그러면 요 정점을 기준으로 왼쪽 봐봐. 왼쪽. 요쪽. 왼쪽 보면 연두색이랑 연두색이 이거구나. 연두색이랑 주황색 중에 누가 더 커요? 주황색이 더 크죠. 주황색이 더 크죠. 그럼 2의 x제곱이 더 크네? 맞지? 2의 x제곱이 더 크네? 언제? 정점보다 작은 쪽에서. 왼쪽에서. 근데 이 정점을 딱 지나면서 보면 연두색이랑 주황색 중에 누가 커? 연두색이 커지죠. 그래서 결론. 지수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수함수는 두 함수 2의 x제곱과 3의 x제곱을 비교하면 정점을 기준으로 대소 관계가 바뀌어요. (2의 x제곱과 3의 x제곱을 비교해보면) 되니? 오케이. 그리고 요거는 심화. 세 번째 거는 요거는 이제 수능까지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잘 봐. 지수함수가 갖고 있는 그래프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수함수는 정점을 기준으로 급격히 증가하거나 급격히 감소해요. 이건 증가냐 감소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급격히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잘 봐. 요 2의 x제곱 그래프를 다시 보시면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의 y 값의 변화폭은 새로 그려줘요. 너무 그래프가 많아서 여기다 그려줄게. 잘 봐잉. 요거는 심화 문제 풀 때 기억 니은 디귿 문제 같은 거 나올 때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데, 보시면 여기가 원점이고요. 여기를 1점이라고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런 다음에 잘 봐. 쌤이 두 점을 잡을 건데 이쪽에 점 하나 잡고요. 얘를 x1이라고 잡고 여기랑 똑같은 길이만큼 이쪽으로 보내서 요쯤에다가 이렇게 해서 x2라고 잡아볼게요. y축 대칭을 시킨 거야.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이 생기죠. 여기가. 요렇게. 그지? 자, 그런 다음에 정점을 보세요. 갑니다,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만큼 갈 때, x값이 요만큼 길이만큼 갈 때 y값이 얼마만큼 증가하나 봤더니 요만큼 증가하죠. 그죠? 근데 똑같이 봐봐. 이만큼 똑같이 갈 때 이쪽에서는 이만큼 증가하죠. 그러면 이 증가폭과 이 증가폭이 어때? 오른쪽이 훨씬 더 커진다는 거야. 순간적으로. 이해됐어요? 똑같은 거리만큼, x축이 똑같은 거리만큼 갔어. 이 길이랑 똑같아. 근데 y의 증가량이 요 정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여기 갈 때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갈 때는 y가 이만큼이나 증가한다. 이게 지수함수의 특징이야. 되니? 이걸 알면 그럼 뭐가 좋냐면 이걸 알면은 어떤 값에 대한 대소관계를 파악하는 문제들이 좀 어려운 문제들이 나와요. 그 어려운 문제들 풀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굳이 여러분들이 일일이 미지수 잡아가면서 좌표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전혀. 알겠죠? 요런 특징도 갖고 있다라는 거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71번의 답은요. 디귿 니은이에요. 디귿 니은. A의 x제곱이 디귿이고 B의 x제곱이 니은이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28, 29번은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넘어가시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가 있을 거예요. 보이시나요?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부터는 월요일 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오케이. 10분 쉬었다가요. 수학 2 하도록 할게요.